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뭐 지금까지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이제 25명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네. 또 밤사이에 사망자 1명 더 늘어서 이제 사망자는 이제 2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로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3차 감염자까지 발병이 됐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우선은 제일 먼저 낙타일 거예요. 아마 낙타로부터 감염된 1차 환자. 네. 1차 환자가 지금 20여 명에게 감염시킨 2차 환자. 네. 2차 환자 중에 16번째 환자가 2명에게 감염을 시킨 3차 환자.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2차 감염 환자가 3차 감염자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20여 명이 접촉했던 사람들, 네. 추적이 되었던 추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잠정적으로 3차 감염 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예. 예, 그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은 25명이 이제 누군가를 하고 이제 접촉했는지 뭐 그런 그렇습니다. 접촉한 사람들이 이제 예. 뭐 그 병에 걸렸는지 예. 그거를 실제로 아직은 이제 그러고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추적이 되어서 예. 격리가 되어 있는지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예.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사망한 환자 2명을 보면요. 50대 여성과 이제 70대 남성인데 네.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이 메르스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메르스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기저질환이 이 두 환자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만성질환도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네.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소위 말하는 세컨 hit이라 그래서 네. 두 번째 블로우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메르스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메르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그렇죠. 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예. 이제 메르스가 이제 또 2차로 이제 감염이 돼서 예. 그것이 이제 약간의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영향을 많이 줬을 수 있다. 영향을 뭐 많이 줬을 수 예, 있다. 이렇게 사망에 볼 수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또 예. 영향을 미쳤을 예, 것이다. 왜냐하면 예. 메르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네. 충분히 우리 의료 기술로 극복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르스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70대 남성 사망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0대 사망 환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콩팥 하나를 네. 떼어낸 분이고 그래서 어떤 그 투석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받는 환자였고 또 70대 환자가 아마 다른 질환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면역력도 아무래도 상당히 낮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훨씬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위험군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크게 이제 뭐 불안해할 것 없고 병원이나 네. 어떤 그 만성 질환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저 질환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어떤 그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조금 주의하시겠군요,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아예 감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이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설사 물방울이 튀기더라도 그렇죠. 예. 본인이 밀접 접촉을 해도 예. 심지어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감염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럴 수 사람은요? 있고 예. 그다음에 건강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면 네. 이제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걸렸다고 해도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건강하면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거나 네. 또는 의료시설 또는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거나 이런 네. 거니까 꼭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때 지금 사망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요. 예. 근데 보면 어제 사망한 50대 여성은 격리도 안 돼 있었고 네. 확진 환자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2차 감염자라든지 이런 관리가 좀 허술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나게 허술하게 된 예.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감염성 전염병에 있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대처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의 대처가 전체 국면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좌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결정하는 정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환자가 어쨌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타임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환자가 어떤 상황일 때 누구와 접촉했나 네. 하는 거를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또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간 사람도 열이 어느 정도 있었다. 네. 열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몸에 상당히 바이러스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탔다. 네. 그런데 그 사람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었으면 파악이 됐었어야 될 환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군대 간 그 병사인 네.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군인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는 역학조사가 잘못됐지만 네. 어쨌거나 파악을 했을 때 군에서 아주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네네. 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했다고 네네.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접촉한 사람을 다 알아내고 찾아내어서 격리를 하는 과정이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방역 당국이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방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국도 방역 당국이지만 그 당사자들 그 네. 약간의 좀 의심 증세가 있거나 이런 것들 개인들도 좀 그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메르스가 네.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점에서요? 예. 우리가 한 15일 전으로 되돌아가 보죠. 네. 예. 자, A 환자가 중동을 거쳐서 오기는 했는데 이 환자는 분명히 감기라고 생각했을 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문적인 바이러스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감기라고 해서 병원을 갔을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항상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예컨대 중국에 갔다 왔을 때는 H7N9이라고 하는 어떤 플루, 예. 그다음에 동남아를 갔다 오더라도 H5N1이라고 하는 어떤 플루, 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지역별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그러면 최근에 에볼라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신 국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의료진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 의료진도 그런 거를 듣게 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했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성 전염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해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매우 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정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괴담들이 떠돌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 병원들, 감염이 된 병원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네.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의료진들에게는 공개를 할지 이걸 네.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문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이 된 장소가 다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내가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충분히 그 우려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당국의 고민도 아주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환자가 이제 그 병원에 있던 환자가 만일에 이 병원이 실제 그런 예. 병원이다라고 알려지면 그 환자들이 동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환자들이 또 상태가 여러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예. 거동을 아예 할 수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환자들이 어딘가로 가게 되면 예. 병원 시설로 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런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예. 의심 환자들이 또 오게 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예.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예. 어쨌거나 당국의 초기 대처가 좀 미흡하기는 네.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조치를 믿고 네. 이성적으로 이 감염성 질병이 어떤 건가를 이해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예. 괴담에 휩쓸리거나 또는 잘못된 자. 정보로 네. 지나치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이죠.
우선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예, 예. 개인들은 어떻게 이제 이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예. 두 가지를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예방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병원을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예. 일반 마스크도 상관없나요? 마스크는 어떤 종류든지 네. 상관없습니다. 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거나 병원을 갔다 오실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과 세안을 하기를 꼭 권하고요. 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정부 당국 쪽에는 이번에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예. 완전 근본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네. 전부 새로운 매뉴얼, 프로토콜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한 5, 6개월 전에 에볼라 사태가 있었을 때도 모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앞으로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창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게 연례 행사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백신을 위해서 국립백신연구소나 백신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목소리 높였는데도 네. 뭐 국회 정부 들은 척도 안 해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좀 방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메르스 치료제나 뭐 이런 뭐 약은 있는 거죠? 메르스 치료제는 현재 없고요. 예. 보조요법들은 예. 있는데 그 보조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 말이 보조요법이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니까 너무 두려워는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